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조선일보 선관위 보시기 바랍니다. 클래식영님 고맙습니다. 조선일보 선관위. 여러분 조선일보가 좀 무게를 잡아줬으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안 됐을 겁니다. 정말 뭐 판사들 책임도 많지만 조선일보가 책임이 아주 크죠.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가 선관위의 비리와 부정선거를 은폐했던 것이 나라를 백척간두의 위기에 이런 빼앗기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조선일보의 강경희 논설위원이 가장 고참 논설위원일 겁니다. 연배로 보게 되면은 파리 특파원 다 마치내시고,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가 비교적 정직하게 글을 쓴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강경희 칼럼이. 그리고 취재를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절제된 언어를 썼지만 이 양반이 다 알구나. 강경희 칼럼. 박가치님 고맙습니다. 클래식 M님도 고맙고. 예. 자, 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강경희 칼럼. 이 여러분들 제가 본 최초의 칼럼입니다. 뭐 최성규나 이런 사람들 칼럼보다 훨씬 더 정직한 칼럼을 쓰려고 노력한 거. 물론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뭐 앞에 여러 가지 그런 감사원 보고 결과를 요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관위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감시 체제를 도입하고 3,000명에 달하는 방만한 인원을 축소해야 된다. 감사원 직무감찰도 안 받겠다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는데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편을 들어줘서 감사원 직무감찰마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합법적인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국민감신단이라도 만들어야 될 판이다.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헌법재판소 이상한 편들기에 드러나듯 판사 대법관 등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배구조도 이번 기회에 개선이 필요하다. 부정선거론 확산에는 이 이상한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대법원의 선거소송 처리도 한 몫을 담당했다. 비교적 정직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선거관리제도도 고쳐야 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이 잘 확립돼 있고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며 부정선거론을 선을 긋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주방 상태가 불량하고 미덥지 않은데 음식 위생 걱정 말라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선일보 여러분들 논조에서 이 정도밖에 아마 강경희 논술위원이 표현을 못할 겁니다. 일각에서는 대만식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대만은 부정선거 논란을 원천 봉쇄하고 중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에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 등을 허용하지 않고 유권자가 직접 현장을 투표를 해야 된다. 제외 국민들도 귀국해서 투표해야 된다. 투표함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모든 투표소를 투표 종로 직후에 개표소로 바꾸어 그 자리에 수개표한다. 그야말로 가장 모범 사례죠. 대만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선거관리도 엄격함을 보강해야 되고 느슨한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고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조직 및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도 필요하다면 헌법을 바꾸어서라도 싹 고쳐야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계 내에서 강경희 논술위원이 그래도 열심히 쓴 겁니다. 밑에 여러분들 댓글을 보니까 야단인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지, 야, 조선이 그래도 정직하게 글을 쓰려고 노력하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5년 지났는데 그동안 조선일보 뭐 하고 있었냐. 조선일보 5년 동안 뭐 했냐 이야기죠. 강경희 위원이 드디어 국민 열망에 칼을 그었습니다. 5년 동안 입을 다물어 온 겁니다. 조선일보가. 그냥 복잡해야 할 거 없으면 대만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투표하고 투표소에서 뭡니까 그냥
수개표로 그냥 개표해서 합계하면 끝나는 겁니다. 부재자 투표 없애고 투표할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현장에 와서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지 그동안 뭐 했냐 이야기죠. 선관위도 괘씸하지만 이런 개판 5분 전에 선관위를 무조건 철벽방하는 헌재가 더욱 괘씸하다. 이거를 철벽으로 이름 은폐하는 조선중앙동아가 더 이름 섭섭한 거죠.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없었다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정치인들, 칼럼니스트들, 당신들이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이라고 가진 양 폼을 잡는데 니들은 무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천천히 깨어나는 징조라 대하냐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5년이 지났으니까 구독자가 빠지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 문제는 제도 개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선관위 문제는 수사해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 단계거든요.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지금 선관위 문제는 그냥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 문제는 개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방송 드렸지만 내란 수계 적시 파면 가짜 지사 적시 파면 이런 게 저는 떠오르거든요. 김동영 경기도지사 이제 뭐 예를 보면은 부정선거 의혹 부정선거 의심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정선거가 전부 다 밝혀져 가지고 어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2022년도 지방선거에 경기도에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게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92,970표를 경기도 42개 선거구에서 몇 표씩 집어넣은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옆에 이 맨 마지막 칼럼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동영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 투표지 개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옆에 92,000표를 어디다 집어넣는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혹 수준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지금 부정선거란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한 단계지 않습니까? 이 5년 동안 이렇게 진화가 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을 어떻게 했는지 고심을 했지만 5년이 지난 사이에 전부 다 밝혀냈기 때문에 부정선거 뭐 의혹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범법행위에 대해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론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제야 H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알고 추계한 걸 보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93,000표의 위조투표지를 김동영 후보한테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실제로 273만 표를 받았는데 93,000표를 대가 김동영 후보가 282만 표를 받은 것으로 뻥튀기를 해 준 거야. 93,000표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93,000표를. 제야 H님은 93,000표 꼭 같은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득표수를 가지고 제야 여러분들 전문가는 87,370표 이렇게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야 H님 추계치 93,000표 제야 전문가 추계치 87,370표 전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가짜잖아요. 가짜. 김동영이가 가짜 도지사지 않습니까?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보다 집어넣은 것을 전부 다 찾아냈으니까.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김원혜 후보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84,100표 차이로 이긴 선거를 위조투표지 93,0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김동영 후보가 89,000표 차이로 이기도록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름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표를 만드는 방법도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더해줘 가지고 가짜표를 어떻게 더해주냐. 사전투표장에 N명이 올 때마다 가짜투표지 한 표를 김동영 후보한테 더해줬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짝 쫄아가지고 N값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공식을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가짜투표지 만드는 공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기도지사 선거를 다 분석했고 경기도지사 선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역대 선거를 전부 다 이름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발각을 해낸 거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 이거 은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은폐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은폐하기 힘듭니다. 이거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은폐하기 힘든 겁니다. 아무리 이러면 오늘 저녁 밤 10시에 선관위 비밀의 문을 열다 이영돈 PD TV에서 여러분들 방송을 3탄을 하거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에 이름 나오는 겁니다. 이영돈 PD 같은 분을 움직인 것도 뭐겠습니까? 확실한 뭐죠? 증거물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동연 PD가 뚜껑이 열린 거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러면 깨어나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니까 이러면 뚜껑이 깨어날 거 아닙니까? 거짓을 가지고 덮기는 힘들게 된 거입니다. 그래서 김용민 씨가 인생 종쳤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어렵게 된 겁니다. 그 양반 깝깝하게 된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선거 조작 통계입니다. 이게 총계 2020년 총선에 279만 8천 표 조작했네요. 비례대표에 266만 1000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위조투표율을 몇 %나 만드는지 나오네요. 김용민이가 가장 많이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의 사전투표자 100명당 20장을 만든 겁니다. 이 여러분 지표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대담해집니다. 2016년을 여러분들 위조투표지 제조를 100으로 잡게 되면 6.47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간이 배만큼 나온 겁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가지고 대통령께서 국민들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싸우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함께 싸웁시다. 싸워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김용민 씨 얼굴이 별로 안 좋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사람은 그래도 김용민 씨가 본래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고 응격길에 그냥 악의 주구나 도구가 돼가 여러분들 악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가장 큰 징벌이 김용민 씨한테 주어질 겁니다. 실무자들보다.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임명대가 갈 때 악의 도구가 돼서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한 겁니다. 인생 완전히 이런 종친 겁니다. 이 정도가 된데 이런 조선일보가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도가 안 하겠습니까? 신문 끊죠. 이 정도가 여기 일출님 보시면 김용민이 얼굴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이 다 비싸거든요. 나도 가수님 김용민 얼굴에 먹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TV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나와가지고 김용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답변하는 거 보면 얼굴이 아주 안 좋거든요. 본인도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를 볼 겁니다. 본인도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 가장 크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한 사람이 김용민이거든요. 그 전에 박찬진이 조혜주 김세안이 다 했지만 가장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한 겁니다. 얼굴이 안 좋죠. 제 얼굴은 어떻습니까? 제 얼굴은 별로 여러분들 잠도 잘 자고 하니까 얼굴이 어둡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도둑질을 안 했거든요. 나는 사기를 안 쳤으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게 되면 힘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